저는 건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축하다가 머리 다 빠졌다. 내가 좀 젊게 살려고 건축하다가 10년이 늙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내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내가 짓는 집, 요 설계의 맛이 아닌가. 여기 연못에서 물 채우고 물고기 키우면 이게 바로 두 글자로 뭐라 하면 호사라고 합니다. 호사요. 호사. 이 정도면 호사지. 그렇죠. 호사를 누리는 거예요. 자, 마스터님.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특별한 게 이 집과 바로 옆에 또 이 집이 네.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집이 두 개인데 제가 편의상 1번 집, 2번 집이라고 할 때 1번 집은 제가 또 보여드릴 거고요. 2번 집은 우리 마스터하우스님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서 가족이 아니고 친한 친구 사이신데 이 친구 사이끼리 중앙에 이 정원을 함께 쓰는 이 중정을 함께 바라보는 이게 가족 간에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공간을 쉐어하는 독특한 컨셉이 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외부 목조주택이라고 하면 바깥에도 막 다 나무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목조주택 티가 나요? 아니요, 전혀요. 아니죠? 네. 자, 일단 외벽 마감 이쪽은 지금 스타코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뭐 스타코 자재는 좀 내화성도 좋고 또 시공성이 좋아서 전원주택 쪽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사용하는 자재가 스타코 자재인데 이쪽으로 좀 와보시면 외벽이 이 골강판으로 돼 있어요. 오, 좀 신기하다, 그죠? 네, 철의 느낌, 이 스틸의 느낌과 안쪽에는 따뜻한 나무의 느낌, 자재의 본연의 성질을 살리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나 여기는 철 느낌 딱 주고 안에 들어가면 따뜻한 나무의 느낌을 주는 그런 좀 양면성 대비되는 느낌이 이 집의 또 재밌는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에서 보면 지붕도 다 골강판으로 돼 있어서 외부를 봤을 때는 이렇게 목조주택인가 좀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 집입니다. 자, 여기 현관인데요. 현관이 오니까 이제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죠. 맞죠? 네, 목조라는 느낌이 좀 나기 시작합니다.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면 문부터도 어때요? 아, 나무. 나무라는 그렇죠. 느낌 나죠. 나무, 목구조. 우리가 목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경량 목구조, 중목구조, 또 한옥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경량 목구조는 많이들 보셨던 우리 전원주택 가면 항상 목구조라고 했을 때 많이 들어가는 게 경량 목구조입니다. 경량 목구조, 중목구조, 그리고 한옥엔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경량 목구조는 설계도면대로 현장에서 나무를 잘라서 시공을 한다면 중목구조는 이 모든 설계된 자재가 공장에서 다 재단하고 만들어서 가져온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량 목구조 이름부터 어때요? 좀 뭔가 가벼워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경량. 경량. 중목구조, 무거울 중자. 이 기둥이라든지 보의 두께 자체가 우리가 집성목이라든지 통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하중을 버티기 때문에 이 구조와 구조 사이가 또 멀어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 현관 들어오자마자 뭐가 보여요? 마당, 나의 풍경. 네. 중앙 정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쵸. 이렇게 지금 이 집을 보시면 이렇게 큰 픽스 창, 그 다음에 샤시 창들도 다 창을 큼직큼직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목조주택은 어느 나라에서 많이 짓죠. 가장 유명한 데가. 모티브는 사실 일본이죠. 네, 일본에서는 목조주택이 거의 87% 정도가 목조주택으로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주력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철근 콘크리트가 주력이지만 일본은 목조주택. 목조주택 일본에서 많이 짓는 이유가 또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이 정원도 보면 약간 일본풍이 살짝 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네, 그래서 이 창에서 조경까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게 이 집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 마스터님. 네.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 집이 뭐로 지어졌는지? 아, 티가 나무. 탁 나죠? 중목이다. 네. 바깥쪽에는 스틸 느낌, 뭐 스타코로 해가지고 일반 전원주택 같은 느낌이었지만 들어오자마자 이 골조가 노출되는 느낌부터가 다르죠. 그쵸. 이게 중목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따뜻함, 온화함을 확실히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중목구조 지금 여기가 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보도 보시면 중목구조의 특징이 집성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집성재 뭐냐면 경량 목구조는 일반 제재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중목구조는 집성재를 사용한대요. 집성재는 이 판을 여러 개 겹쳐 붙인 거야. 그래서 두께를 넓히고 받을 수 있는 힘의 크기를 늘려놓은 게 중목구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집성재를 안 쓰고 여기는 볼을 전부 다 통나무를 썼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보면 나이테가 다 살아있죠. 그렇네요. 이게 집성재 같으면 붙였는 티가 나는데 이거는 나이테가 다 살아있는 진짜 오리지널 통나무를 썼다. 한옥이 이렇게 통나무를 쓰거든요. 그쵸, 맞아요. 근데 한옥에 통나무를 쓰게 되면 나중에 아무래도 수분이 빠지고 뒤틀림이 있고 변형이 있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 나무들은 다 그런 것에서 수분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사자를 쓰게끔 모든 게 다 처리가 된 상태, 강도가 있으면서 변형이 최소화된 그렇게 가공된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입구부터
콘크리트 집에서 볼 수 없는, 뭐 일부러 꾸민 게 아니에요. 원래 맞아요. 자재가 보가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노출해 놓은 것 뿐이거든. 뭐 사실 일부러 해놓은 것 같은 네. 인테리어인데. 하지만 탁 요 느낌이 세련되어 있다. 자, 여기가 일단 첫 번째 욕실입니다. 욕실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 현대적 느낌 보신다. 확 나네요. 네. 근데 입구의 문은 또 나무야. 네, 아, 예쁘다. 이 나무와 문, 이 차가운 소재와 이 따뜻한 소재의 대비를 극대화하는 느낌이 납니다. 여기도 다 이렇게 졸리컷으로 다 들어가서 깔끔하게 마감된 모습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욕실 뭔가 모르게 은은한 빛이 납니다. 위에서 자꾸 내리쬐고 있는데? 이게 위에 한번 볼까요? 야. 자, 화장실 쪽은 완전. 자연광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은은한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이거. 이 자연광과 이 타일의 이 빛의 조화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면, 야, 이거 화장실로 쓰기 너무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공간을 화장실부터 또 뽑아냈네요. 여기 일단 자재들도 보면 일단은 스위치들 다 르그랑 제품 사용했습니다. 고가 제품이죠. 그래서 네, 좀 비싼 제품도 사용했고요. 근데 이 벽질 한번 봐야 돼요. 벽질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벽지 같은데 한번 훅 붙어서 보실래요? 이게 정말 질감이 마치 회벽 느낌.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디아망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있어요. 요거는 디아망 제품이 아닌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이거든요. 물론 국산품도 좋은데 또 일본 제품은 일본 제품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 폭에서 왜 우리가 도배할 때 보면 한 롤을 붙이고 두 번째로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롤과 롤 사이에 이렇게 딱 접점들이 생겨서 쫙 연결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좀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는데 있죠. 이거 지금 이음새가 안 보여요. 야, 이거 소폭도 아니고 장폭도 아닌데 이게 지금 중간에 보여요. 염색 하나도 안 보이네요. 지금 제가 찾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이 자재가 이런 면에서 좀 특성화된 좀 특별함이 있는 그런 자재입니다. 훨씬 더 넓어 보여요. 이거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진짜 이 벽이 도배가 아닌 마치 회벽 같은 맞아요.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이 염색이 없기 때문에 도배 같지가 않거든. 훨씬 커 보여요, 그리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인 자재들이 좀 투여가 됐다. 저는 건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축하다가 머리 다 빠졌다. 내가 좀 젊게 살려고 건축하다가 심장이 늙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이런 소재 선정부터 하나하나가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고. 근데 마스터님, 네. 이 소재 선정이라는 게 우리가 실제 집을 지어놓고 하나씩 바꿔보는 거면 쉽게 고를 수 있는데 네. 이거 상상으로 해야 되잖아. 어렵죠. 말 그대로 머릿속으로 짜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진짜 어려운 이렇지 않을까라는 그림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하나하나가 힘든데 또 이런 부분들을 오랜 시공 경험으로 또 하나하나씩 짚어줄 수 있는 곳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수미가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미가는 오늘 이 집을 지었는 브랜드거든요. 이 집을 지은 건축 회사는 이 일본식 목조주택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을 또 많이 짓고 있고 레퍼런스들도 많아요. 또 레퍼런스는 영상 후반에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첫 번째 침실인데요. 이 침실도 돌아보면 자, 내부 아늑한 공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큰 창을 둬서 채광, 그 다음 개방감을 극대화시켰고요. 여기도 은은하다, 그죠? 은은합니다. 그렇네요. 네. 이 빛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자연광입니다. 너무 좋은데? 그 밑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네. 항상 아무리 조명이 좋은 스튜디오보다도 늘 선호하는 것은 자연광이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도 이 자연광이 확 들어오는 지붕이 있는 창이 있어서 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멋있다. 이게 진짜 단독주택의 미다. 네, 이렇게 미다. 보시면, 네. 묘미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같이 볕 좋은 날에는 이 채광을 방 안까지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마루도 상당히 광폭마루를 사용해서 집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또 보여주고 있네요. 이 집에 지금 정오 정도 된 시간인데 이 햇빛이 들어오는 이 모양새 보세요. 야. 이 나무와 이 햇빛, 이거 무슨 약간 지브리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느낌 아닌가? 맞아요. 이런 느낌을 만날 수가 있는데 큰 창이 있다는 게 이것 때문이네요. 네, 장점입니다. 근데 이게 경량 목 구조에서는 이렇게 큰 창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힘을 버티는 게 벽식 구조거든요. 이렇게 큰 창을 하게 되면 기둥 자체가 또 얇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하중을 분산해서 벽으로 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넓게 뚫어버리면 하중을 받을 벽이 없으니 이렇게 넓게 못한다고. 하지만 이 집은 중목 구조. 해냈다. 기둥 자체가 굵어요. 네. 기둥을 집상자에 써서 엄청 굵게 받기 때문에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이 힘을 받는 구조라서 여기 보시면 지금 보가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밑에 기둥이 있겠죠. 그렇죠. 이 기둥이 힘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창이 가능하다. 아, 오케이. 네, 그게 바로 이 중목 구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터님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보면 깎여 있는 모습 보이죠? 네. 저렇게 가공이 다 돼서 온다 이거야. 그래서 조립하면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아질 수 있죠.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중목 구조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주방입니다. 아, 너무 예쁘다. 야, 이 주방, 진짜 예뻐요. 이 대면형 주방인데 대면형 주방 위에 층고 한번 보세요. 층고가 엄청나고
이 벽면 마감을 또 다 나무로 해서 이 나무의 질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여기 있는 보들 다 살렸고요. 위에도 다 나무로 마감해서 이 나무의 질감 확실하게 살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 쪽을 보시더라도 여기 아일랜드 주방, 이거는 현대적이야. 상당히 현대적인 세련된 감성인데 여기 한번 돌아볼까요? 자, 이 장. 이 장은 수작업으로 인디비주얼하게 다 수제작 하신 겁니다. 아, 이걸 만들었다고요? 다 제작해서, 제작하고 이거 기성품이 아니고 여기 맞춰서 다 제작하신 건데 이 유리부터 해서 와, 질감이 너무 좋은데? 이게 정말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그쵸? 많이 봤던 미니멀한 감성이 제대로 묻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상당히 이런 디자인 뭐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안쪽에 주방은 상당히 현대적이라서 어느 집의 주방이라 손색이 없는 그런 깔끔한 모습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판 같은 경우에도 다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주방에서 딱 천장을 딱 봤을 때 이 나무의 질감, 그리고 이 집안의 전체가 나무 냄새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나 되게 조화로운 냄새가 나요. 상당히 깔끔하다. 여기 안쪽도 보시면 다용도실인데요. 이 다용도실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 여기도 보조주방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주방에 바깥에 창도 있어서 채광도 받아주고 있고요. 이 보조주방에는 조금 냄새나는 음식들 할 수도 있고 또는 빨래 같은 거 여기서 해서 딱 일벌 빨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다용도실 문도 또 슬라이딩도 문 닫아도 이 나무의 통일성 해치면 안 되거든.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마스터님. 네. 근데 이 집에 이제 초입인데 그쵸. 자, 하이라이트가 지금 벌써 나와버렸어. 어디 있는데? 어디냐 하면 여기입니다. 와. 자, 바라보는 모습이 어때요? 와, 이거 너무 예쁜데? 자, 이 중정을 와. 볼 수 있고 여기는 식당, 다이닝 공간, 그래서 식탁등이 있잖아요. 다이닝 공간에서 중정을 느낄 수 있고요. 또 건물 사이에 있는 정원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이 부분. 여기까지는 식당, 다이닝 공간인데 여기를 지나가면 거실이거든요. 야, 와, 이건 되게 특이한 설계다. 다이닝 공간과 거실을 나눔에 있어서 이 유리라는 어떻게 보면은 공간을 나누기에는 좀 부족한 소재인데 그렇죠. 그 소재 사이에 정원을 넣음으로써 공간은 나누되 개방감은 가져오는 그런 설계가 돋보인 것 같습니다. 이쪽도 통창, 저쪽도 큰 창이 또 들어가 있어요. 우와. 자, 이거 경량 목구조에서는 또 곤란한데 그렇죠. 우리가 기둥이 들어가 있는 중목구조, 하중을 기둥이 떠받친 중목구조에서는 가능한 개방감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는 것이 중목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럼 단점은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 단점 있죠. 어떤 건가요? 경량 목구조 대비 1.5배 정도 건축비가 비싸다. 아, 가격이 비싸도 네. 하중을 제대로 견디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이고 좋고 특징 있는 건 다 아는데 이 금전적 압박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살집, 내가 여기서 평생 살집,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 머무를 공간이다 보니 이런 구조가 마음에 든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죠. 네. 돈 벌어서 어디 쓸 거야. 내가 살기 좋은 곳에 돈 벌어서 써야죠. 어디 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중목구조의 특징과 장점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쇼파를 놔두는 자리겠죠. 그러면 이 집이 다 끝났나, 다 봤나 싶지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여기가 아트월인가요? 여기 아트월이죠, 아트월. 오. 아트월. 뭔가는 오리엔탈한 느낌, 동양적 느낌 물씬 나는데 또 한국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데 세련된 느낌은 물씬 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 독특합니다. 네, 아트월 벽면이죠. 근데 이 벽면이 끝이냐? 그럼 이게 다 봤냐? 아니라 네. 여기 문이 있었어요. 히든 도어네. 짠, 열고 들어가면 와, 이 그림이 너무 예쁜데. 이 공간이 펼쳐집니다. 중목구조의 특징이 나무가 천장부터 이 골조를 보인다는 거, 이게 진짜 너무나 멋진 감성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또 외부로 테라스로 통할 수 있는 문이 또 이렇게 있고요. 이쪽을 통하시면 중앙 정원으로 통할 수 있는 문이 나옵니다. 야, 근데 사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 마당이잖아요. 이게 특별한 게 이 마당을 이 두 집이 같이 공유한다는 게 상당히 특별한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할 때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네. 완성해냈네요. 근데 여기가 경치를 즐길 수 있기에는 입지적으로는 약간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도심 속이거든요. 도심 속에 주변에 다 아파트 단지고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택지지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치가 그렇게 좋을 리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이 집을 산속에 지었으면 그냥 다 나가면 자연인데 그거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가까이를 보는 근경, 가까이 보는 조경은 이 내부 마당에서 해결을 하고요. 바깥쪽 멀리 보는 원경은 바깥쪽 산이 있어요. 그 산을 볼 수 있도록 조경의 구조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 안쪽으로 있는 데를 보시면 다 이 중정을 기준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멋집니다. 중정을 잘 꾸미시면 이 중정의 사시사철, 사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창을 통해서 풍경화처럼 바라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너무 깔끔하고 괜찮다.
그리고 여기도 처마가 있어요. 여기는 또 전기도 들어옵니다. 아, 보이네요. 맞습니다. 여기 한번 와보시겠어요? 그렇죠. 딱 보이죠. 처마에 딱 앉아서 앞을 딱 바라본다. 아, 이야, 이거 뭐 그렇죠. 여기 딱 뭐 테이블 가져다 놓고 네. 핸드폰 충전하면서 네. 아니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면서 유튜브 대바리 보는 거예요? 아, 좋네요. 네. 대바리 부동산 TV 보면서 앞쪽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뭐 요런 동선과 이런 차경, 조경까지 생각한 설계라고 보여집니다. 마스터님, 네. 이 목구조로 지은 집 중에 제일 높은 집이 몇 층짜리인 줄 아세요? 나무로 지은 집. 나무로 얼마까지 네. 지을 수 있어요? 나무로 지은 집 중에 네. 가장 높은 집이 미국 이렇게 있는 어센트 타워라는 주상 복합 아파트가 있어요. 나무로? 25층. 나무로? 네.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게 중목구조인가요? 네. 아, 나무로 짓는 집이 그냥 일반 나무를 자주로 써서는 그렇게 하중을 견딜 수가 없는데 그렇네. 이렇게 나무를 붙여서 집성재를 만들어서 이거 기둥 키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크게 만들면 버틸 수 있으니까 아. 그렇게 되면 기둥이 그 무게를 버틸 수만 있으면 25층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파트로? 야, 신기하네요. 국내에도 중목구조로 해서 높은 층을 지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침실입니다. 이곳은 뭐 자녀방, 뭐 다용도실 이렇게 쓸 수 있는 침실이고요. 자, 여기 또 문이 있어.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네. 짜잔, 페이크 도어였습니다. 요 바깥쪽에 블라인드 역할을 하는 페이크 도어였어요. 그럼 여기도 풍경을 볼 수 있네? 풍경을 볼 수 있고 나갈 수 있지만 또 바깥쪽이 산책로라서 네. 바깥에서 우리 안쪽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사생활에 침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이 참 멋있는 게, 자, 어때요? 자연광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은은하게 맞아요. 수거하는 빛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면발광 조명 같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빛을 이렇게 한지를 통해서 은은하게 내부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거. 인테리어적 조화도 있지만 네. 이거 열면은 실용적으로 바깥에 나갈 수 있는 도어가 있다는 와, 거. 햇빛이 확 달라지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잘 만들었다. 잘 만든 페이크 도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는 또 두 번째 욕실이에요. 아까 입구 쪽에 욕실이 있었다면 또 이게 두 번째 욕실. 아마 입구 쪽 욕실을 처음에 집에 왔을 때 손 씻고 뭐 손님들 쓰는 용도라면 네. 여기는 이제 거주하시는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욕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도 상판 이렇게 들어간 호텔식 수전 또 들어가 있고요. 내부는 이렇게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마감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역시 확실히 사이즈가 좋아요. 네. 이게 좀 근데 톤이 아까 우리 두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내부 안에 마감을 그래도 나무를 좀 살려서 했다 말이죠. 그래서 나무의 질감을 좀 끌고 들어왔는데 여기랑 좀 톤을 다르게 해서 좀 다른 맛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집 못 보셨다면 어디 봐야 된다? 마스터하우스를 보시면 오케이. 이번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그거 봐야 한다는 잘한다. 거죠. 네.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 이 구조 일본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나무로 집을 짓는 거. 왜 일본에서는 나무로 집을 많이 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진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일본에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 중목 구조는 하중을 잘 견딜 수 있고 네. 원래 이 기둥 자체가 굵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려도 잘 버틸 수 있고 중목 구조는 진동을 흡수하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 저항력이 있고요. 그만큼 또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무너지기가 쉽지 않다. 맞아요. 흔들릴지언정 부서지지 않는다는 게 그게 중목 구조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많이 집을 짓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구조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목재들도 일본 현지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수입한 목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마스터님. 네. 그 여기 방이 침실이에요. 생각보다 좀 작은데? 좀 작죠? 네. 왜 이렇게 지었을까? 뭐 때문이죠? 자, 여기서 네. 이 내가 집을 짓는 건축주가 됐을 때 네. 재밌는 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집은 부부분께서 서로만의 공간이 좀 필요하대요. 그래서 따로잖아요. 네, 주무실 때는 따로 우리가 행복하고 사랑하는 집에서 이 집을 열심히 짓고 집안의 거실에서 주방에서 함께 행복하게 지내지만 잠은 따로 자는 게 편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죠. 이해됩니다, 이제. 맞습니다. 저는 이해됩니다. 그렇게 자는 게 편한데 근데 우리 일반 집에서는 방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 방은 또 혼자 자기 너무 크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아늑한 공간, 나만의 침실만 딱 자는 공간을 내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내가 짓는 집, 이 개인화된 인디비주얼한 요 설계의 맛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성 아파트에서는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구할 수 없죠. 자, 여기는 또 침실입니다. 자, 이곳은 다른 한 분이 주무시는 침실. 딱 티나네요, 이제. 그래서 좀 넓게보다는 그렇게 크게 넓지 않은 침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보여지네요. 화장대가 또 이렇게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화장대가 있다는 건 여기가 여성분이 주무시는 네. 공간. 여기는 안방 마님의 공간이 그러네요.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페이크 도어 만들어서 바깥쪽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진짜 건축의 묘미인 것 같아요. 요거는 진짜 설계를 이렇게 하고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가 없으면 만들기 힘든 부분들이죠.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목 구조를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철근 콘크리트와 목 구조의 다른 점. 네. 화재인가요? 화재? 맞아요. 화재에 취약하지 않을까. 철근 콘크리트는 불나도 구조가 서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목 구조는 불나면 쟤밖에 안 남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중목 구조에서는 그런 점들이 편견일 수 있습니다. 우와. 왠 줄 아세요?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캠프파이어 할 때 나무, 통나무 이런 거 통으로 넣어요? 아니면 장작 쪼개서 넣어요? 장작을 쪼개서 넣죠. 쪼개서 넣으면 잘 타죠? 잘 타죠. 통나무 넣으면 타요, 안 타요? 아, ES. ES? 네, ES. 중목 구조는 나무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아. 나무는 바깥쪽에 타서 이게 타나 수처럼 변하면 이 열을 안으로 침투시키지를 못해요. 열 전도율이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외부는 탈 수 있지만 내부 중심까지 코어까지 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남은 자재들이 하중을 견뎌준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불나면 일단 도망가야 돼. 근데 불났다고 해서 폭삭 내려앉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외부에서 견뎌주고 안에 하중들이 또 버텨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오해가 있다라는 거. 중목 구조는 캠프파이어 생각하면 견딜 수 있겠구나 바로 생각이 되죠. 이해됐습니다. 네. 자, 여기는 마당인데요. 네. 마당에도 이렇게 이끼도 심어놓고 그리고 좀 미니멀한 느낌이 나는데 여기 안쪽으로 와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예쁜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물을 안 쳤는데 여기 연못에서 물 채우고 물고기 키우면 이게 바로 두 글자로 뭐라 하면 호사라고 합니다. 호사요. 호사. 이 정도면 호사지. 그렇죠. 호사를 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옆집 넘어온 거거든요. 옆집? 옆집이에요, 옆집. 이웃집 사이에 울타리가 없다 이거지. 옆집을 왕래할 수 있는 주방전 같이 쓰는 공간이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이 공간이 저는 너무 놀랐어요. 자, 여기가 차를 마시는 다실입니다. 와, 너무 예쁘다, 여기. 그래서 이 다실은 물론 2번 집에 소속된 공간이에요. 근데 1번 집에서도 넘어와서 함께 아마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 보시면 문이 다 있어요.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분위기 너무 좋은데. 그래서 열어서 쓸 수도 있고요. 자, 비가 오는 날 이 처마 밑에 앉아서 물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차 좋아하세요? 저 좋아하죠. 차를 마시면 차 좋아한다고요? 차 마시면 건조. 차 마시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도가 여기서 물을 바로 떠서 아마 여기는 전기 포트가 있을 겁니다. 안쪽에도 또 물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닭이에다가 옮겨서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겠죠. 딱 여기 앉아서 바깥을 보면서 이 경치를 내 눈 안에 누릴 수 있다는 거. 야, 이거 진짜 대한민국인데 네. 대한민국스럽지 않네요. 맞아요. 이국적인 느낌이 확 나죠. 요게 장점이고 아마 이게 이번 건축의 하나의 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중목 구조이기 때문에 이 창을 이렇게 엄청 크게 대형 창을 냈지만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이것도 보면 여기도 다 벽이고 다 지붕이고 한데 이 하중을 이렇게 개방감을 있게 뚫어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도 중목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죠. 그리고 차를 많이 마시면 어때요? 화장실 가야죠. 그렇죠. 화장실 가까운 곳에서 바로 갈 안쪽에 수가 있다. 있네. 화장실 딱 가서 볼일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는 의도와 의지가 좀 보인다. 떠나기 싫다는 거지. 그렇죠. 네. 여기서 오래 있을 거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안 되면 절대 만들 수 없는 맞죠. 공간이잖아요. 건축주와 이 수미가 업체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해서 이렇게 만든 작품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자, 오늘 중목 구조로 지은 주택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중목 구조라는 이 특별한 구조, 건축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이 구조에 대한 다양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 이 수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미가가 건축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부스를 열었다고 해서 저희가 그 대표님을 만나 레퍼런스에 대한 설명과 이 건축에 대한 철학 한번 담아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집을 예쁘게 봤고요. 또 이 집, 우리가 아파트 같으면 뭐 회사들, 다 이름 있는 회사들, 뭐 브랜드만 들어도 알지만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는 어떤 회사가 지는지가 또 엄청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한번 알아보러 오늘 박람회장에 왔는데요. 안에 들어가서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가겠습니다. 자, 수미가 부스에 왔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스가 규모도 있고 여기 정원부터 또 자재, 또 레퍼런스까지 전시가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고 또 상담도 받고 계시는 현장. 자, 요 안에 대표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고 또 레퍼런스는 우리 마스터하우스 송호진님께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표님이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수미가족건설의 대표 정용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양산에서 지금 네. 왔어요. 아, 예. 그러니까 양산에서 정말 예쁜 집을 만들어 놓은 걸 정말 여러분들에게 구경시켜드리고 이제 박람회까지 왔는데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엄청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여기도 그렇고 이쪽 부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계시고 네. 와 대표님 여기는 수미가에서 지은 모든 업적들인가요? 네, 저희가 10년 동안 경상도권에 있는 지역에 한 채 한 채 소중히 지었던 집들입니다. 목조주택을 굉장히 추구하고 사랑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목조주택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네. 장점 같은 거 몇 가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짓는 목조주택은 일본에서 직접 자재를 수입해서 중목구조를 중심으로 짓고 있습니다. 중목구조는 미리 사전에 프리컷을 해서 커팅을 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식입니다. 균등한 목재의 수정과 강도를 가지고 퀄리티 있는 안전한 집을 짓는 게 장점이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보다 단열성이 우수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빠르고 건축비도 줄일 수 있는 장점들이 많아서 저희는 목조주택을 주택에 한해서는 메인으로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시내에 많은 상가주택이라든지 그런 상업 공간들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딱 있어요. 왜 수미가를 선택해야 하는지 뭐 그런 부분들 대표님이 좀 어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수미가는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오면서 한 채 한 채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분의 꿈을 이루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주택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심려를 기울여서 저희 자식 같은 마음으로 작품 같은 마음으로 짓는 게 저희 가장 큰 회사의 장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 주택 외관부터 네. 정말 예쁜데 이건 어떻게 지어지게 됐는지 한번 네.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 집은 저희 건축 박람회, 부산 박람회 때 만난 건축주분인데요. 네네. 에코 델타 시티에 있는 택지에 있는 집입니다. 택지. 네, 택지. 네. 건축 면적은 총 땅은 약 80평 좀 됐는데 건축주분이 세 자매가 이제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한 집에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세 자매가요? 세 자매가. 쉽진 않은데. 네. 네네. 땅은 큰언니 땅. 나머지 건축비는 세 자매가 아파트를 팔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네. 아파트를 좀 벗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그래서 컨셉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3층으로 지으신 거구나?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1층은 누가 살고 네. 2층은 다른 분이 살고 3층은 다른 분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1층이 큰언니가 살고 네. 둘째 언니, 셋째 언니. 이 집에 살면서 아파트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좀 살기 위해서 개개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이런 다다미실도 만들고 하초를 키우는 공간도 만들고 했는데 이 집 안에 여기 있는 정원은 이 세 자매가 볼 수 있는 큰 창에 설계 이미지를 넣습니다. 네. 옆에 집들이 생겨나도 내가 이 공간을 통해서 먼 곳을 창을 바라본다는 약간 한 곳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설계했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느낌 있는 단층 주택인데 네. 이것도 혹시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예, 포항 월포리 바닷가 근처에 있는 집입니다. 포항에. 예, 네. 대구에 사신 분이 네. 이제 포항으로 이주를 생각하시면서 네. 두 부부가 30평 정도의 30평 정도의 예, 책을 읽고 평온하게 바닷가 산책도 하고 예, 노후를 즐겁게 보낼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층으로 30평 정도 지으려면 네.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나요? 이 집의 모든 비용을 네. 제 기억으로는 3억 됐습니다. 3억이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아파트 33평형보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내가 이주를 해서 지을 수 있는 건축비네요. 그렇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품목 중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다 거고요. 들어가는 집입니다. 그렇죠. 이런 싱크대도 무상이었나요? 싱크대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와, 다 포함해서 3억이요? 네. 야,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데 비용까지 저렴하면 수메가를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건축의 모양이나 그다음에 평면이나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건축비의 상승 여부는 있습니다. 네. 창의 개수와 외벽의 소재와 그다음 바닥재와 네. 내부에 있는 보호 등등의 모든 것들이 합쳐서 건축비가 산정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건축비는 요즘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부대 비용이 10%에서 20%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건축비를 예상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수미가에서 이렇게 건축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축이 완공되기까지 네. 그런 커뮤니케이션과 혹시나 나중에 준공 이후에도 수미가에서 컨택을 해서 사후 AS까지 충분히 네. 고객들하고 소통을 해서 받고 계시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보통 어느 정도의 개월수로 저희는 먼저 디자인 계약을 하는데요. 네네네. 설계 기간이 인허가까지 받는 기간을 총 저희는 6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꽤 기네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 1개월은 서로 건축주가 알아가는 알아가는 단계. 네. 예.
나머지 2, 3개월 동안은 저희가 많은 평면의 안과 인면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의 99점에 가까운 건축물이 나올 때까지 저희는 건축주분하고 계속 상의하고 의논하고 설득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은 고객이 내가 그냥 살집을 하나 지어주세요 했을 때 대표님과 건축주 간의 그런 교류 관계가 최소 6개월은 그렇죠. 소통을 예. 해야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다 평면에 정해지고 인면에 정해지면 네. 소재를 함께 고릅니다. 이 지역에 맞는, 그 다음에 건축주가 원하는, 그 다음에 편리한 것들을 하나하나 고르고 나면 네. 이제 스펙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상세 견적을 저희가 쭉 뽑습니다. 상세 견적까지. 예, 상세 견적을 뽑고 난 뒤에 그때 공사 계약을 시작합니다. 아, 그럼 상세 견적을 뽑았을 때 만약에 고객과의 우리 회사와의 예산이 만약에 좀 맞지 않다. 맞지 않을 때는 줄이겠네요. 그렇죠. 늘리려고 하면 또 늘릴 수도 늘릴 있고. 수 있죠. 예. 그래서 평수를 줄이거나 혹은 사양을 줄이거나 네. 아니면 사양을 높이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건축주분들이 처음부터 속고 시작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협의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서로 인지하에 이 정확한 정해진 금액 안에서 픽스한 후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수메가에서 진짜 제대로 한번 각 잡고 지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두 개가 딱 떠오르는데요. 네. 하나의 건물은 저 밀양에 네. 삼양진에 있는 와. 사실 대저택입니다. 이거는 몇 채인가요, 집이? 큰 성인 4명이 네. 사는 뭐 4가구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하나에 연결된 집입니다. 총 연면적은 170평, 건축비는 25억 들었습니다. 연면적이 170평이에요. 예, 저희는 참 감사하게도 이 집을 지을 때는 저희가 하고 싶은 것도 원 없이 했고요. 네. 예, 건축주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담아내서 썼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수미가에서는요, 저렴한 주택부터 최고가의 주택까지 모든 걸 컨택할 수가 있고, 그렇게 컨택이 되고 나면 이 대표님과 이 수미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수미가인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도 사후 AS까지 이 대표님이 직접적으로 컨펌을 받아서 고객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집을 지어보고 싶다, 우리 집 말고 시외곽적으로 세컨하우스를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이나 저한테 문의 주셔도 좋고요. 수미가 한번 검색해 보신다면 이 목조주택과 현대식 인테리어의 조화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구나 몸소 느껴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특별히 박람회장을 찾아주셨기에 저희가 10주년을 기념하여서 회사에서 저희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의 대표작들을 실은 책들입니다. 네, 보시면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DM이나 연락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수미가에서 만약 집을 컨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재 하나하나를 모두 다 컨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요거는 건축 외관에 들어가는 자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업적들과 그리고 실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마감재들까지 모두 하나하나 컨택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모든 색감까지 디테일하게 대표님과 하나하나 꼼꼼하게 컨택을 해서 나만의 집,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집을 이 수메가에서 건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딱 볼 수 있는 틀에 짜여진 아파트도 좋지만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자재, 내가 원하는 구조, 내가 원하는 위치에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건축의 재미이자 힘인 것 같습니다. 건축주가 된다는 거 상당히 힘들고 험난한 길이긴 합니다. 뭐 머리가 다 빠진단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수미가 건축 사례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할 만한 점들, 장점들이 많았던 업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놀랐던 점은 건축, 집을 짓는다고 하면 60대, 70대 어른분들이 많이 짓지 않으실까 하지만 놀랍게 20대, 30대, 40대 분들도 또 많이 찾아주셨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 전원주택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협소주택도 나만의 인디비주얼한, 나만의 감성을 녹여서 지을 수 있는 게 건축의 힘이니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바리 부동산 TV였습니다.